자, 앞서 저희가 인블리 사태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 혹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와, 인블리 꽃이다. 잘 됐다. 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거기서 저희가 해야 할 점, 또 하지 말아야 할 점, 그런 부분을 좀 배워야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언젠가 인블리처럼 커지실 거잖아요. 이런 고객 클레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클레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도 좀 소개해드리고 제 경험도 곁들여서 고객 클레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고객 응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세워라.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어떤 고객이 어떤 클레임을 걸어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은 한번 세워놓으면 끝이 아니죠. 네, 세워놓고 또 새로운 고객 클레임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수정하고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흔히 패션 상품들 택되면 교환 환불 안 되죠. 또 고객이 불량임을 인지한 상태라도 세탁 등을 하면 교환 환불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외에 일부 전자제품들 제품 박스에 실 같은 거 붙이죠. 이 실을 제거하면 교환 환불이 안 된다. 이거 다 사실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실 제거해도 교환 환불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판매자가 만든 편법인데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법상 고객이 7일 이내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제품 설명과 제품이 다른 경우, 즉 설명을 다르게 제공한 경우면 3개월 이내에 환불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상거래법,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법 정도는 어느 정도 머리에 꿰고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1인 기업이 아니라 회사에 다른 직원분도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매뉴얼로 정리해서 놓으시기 좋습니다. 그 외에 AS도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AS가 필요 없는 제품은 거의 없는데요. 제품 보증 기간, 그 다음에 제품 AS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셔야 추후에 고객들의 응대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원칙이고 가이드라인입니다.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었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훨씬 응대하기 쉽죠. 하지만 일부 고객들 이런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혹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허용되지 않는 고객들 있죠.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객이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 그것은 바로 응대다. 미국 품질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고객 이탈 사유,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뒤도 안 보고 떠나버리는 경우죠. 이런 고객들은 한번 눈밖에 난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고객 이탈 사유 1위가 고객 접점의 서비스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나온 부분인데요. 고객 접점의 서비스 문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결국 제품의 클레임의 발생은 제품의 문제 혹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기업이 제공하는 고객 응대, 그 응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즉 내가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으로 문의를 했을 때 담당 직원의 응대 혹은 그 기업의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런 응대에서 더 큰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품 혹은 서비스가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지만 간혹 불량 상품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요 근래 제가 캔들 워머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캔들 워머가 상세 설명과는 다르게 굉장히 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교환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10일이 지났는데도 제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뭐냐? 결국 제품은 문제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응대에 있어서 이 응대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이 응대가 좀 불쾌하다면 이 소비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제품 불량 받으시면 뭐야 귀찮네, 이거 언제 반품 보내, 언제 교환 보내,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실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극대노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런 고객들이 정말 화내는 경우가 보통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를 했거나 게시판에 남겼을 때 그 업체의 응대 수준에 따라 그 불쾌감이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주위에 좀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요. 보통 제품 문제나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시는 고객들 중에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거나 전화를 딱 주셨을 때 뭔가 살짝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그 진상 스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진상이 좀 나쁜 의미죠. 근데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약간 우스갯소리로 드릴 말씀입니다. 그 진상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스위치를 갖고는 있지만 아직 파워 온은 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자칫 응대를 잘못했을 경우엔 이 진상 스위치가 켜져 버립니다. 그 스위치가 한번 켜져 버리면 그 뒤로는 이 고객들을 좀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희 회사, 제가 신잡스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CS 담당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좀 쌓이셔서 그런지 고객 응대를 잘해 주십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저희 사이트에 있는 후기에도 고객 응대가 마음에 든다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혹시 강성 고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응대 매뉴얼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 때 몇 가지 정도의 단계별로 제시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1단계, 2단계에서는 대부분 수긍을 하시는데 한 3단계, 4단계까지 저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걸 만족 못 하셔서 끊임없이 클레임을 거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단계까지 응대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강성 고객이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고객이 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편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교환, 환불, 반품 이런 게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고객들은 저희가 원칙이 아니지만 해드린 경우가 좀 있죠. 예시로 심한 경우에는 한 제품을 1년 반 가까이 쓰셨는데 나중에 이게 제품의 구조적인 결함 문제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셔서 저희가 환불을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그걸 왜 해줘? 왜 그런 사람들한테 굴복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아마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좀 해주기 싫은데요. 안 해드린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 해드려야 되고요. 근데 아마 제가 예전에 처음 했을 때처럼 1인 기업, 그러니까 혼자 하는 기업이었으면 아마 안 해드렸을 거예요.